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청취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세상에 별의별 일 다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사연들을 들으면서 실감을 하곤 하는데요. 항상 이 사연 채널에서만 듣던 별의별 사건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었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라디오 사연 보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곳에 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나 살면서 악연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그 악연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저의 악연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신우는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특별하게 엮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신우가 저에게는 고교 동문 동창이자 동갑내기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엄청 친하게 지내는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닥 원수 같은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이로 잘 지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나서는 서로 볼 일이 많이 없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주 마주치기 시작하니 전에 없던 신우짓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꼽을 주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죠.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걔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래봤자 자기가 나온 대학도 지방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자기가 마치 엄청난 학업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2살이었는데 역시나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왔고 학생 때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해서 10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우, 남편, 저는 고교 동문 인생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 이후부터는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한 걸 가지고 신우가 저를 엄청나게 무시를 해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10년을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의 신우와 사이가 나빴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신우와 사이가 틀어진 건 결혼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사이는 틀어지고 말았어요. 당시에 저는 좀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돈을 악착같이 열심히 모았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돈을 꽤나 많이 모아놓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20살 때부터 일을 하며 돈을 모았던 저와 대학교 이후에 겨우 취업해서 겨우 돈을 모으던 신우와 둘이 비교했을 때 신우가 저보다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저는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된 편이어서 돈까지 꽤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신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월급 들어오는 촉촉 다 써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신우가 저한테 언젠가 한번 쭈뼛대면서 찾아와서는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나 뭐 부탁할 거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해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뭔데 그래요? 그게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한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쇼핑몰을 좀 운영해볼까 해서 말이에요. 직장생활 해봤는데 나랑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월급도 엄청 쥐꼬리만한 게 주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고. 진짜 나는 직장인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나도 사업해서 돈이나 좀 왕창 벌어볼까 해요. 내가 쇼핑몰 잘 되면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나 딱 2천만 원만 좀 빌려줘요. 그리고 내가 돈 빌리는 거 우리 가족들이나 오빠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고. 신우는 제가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빌려준 것처럼 신이 나서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들어보고는 바로 빌려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오빠나 친정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적지도 않은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라는 것을 듣고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거절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 상할까봐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다고요? 아가씨, 쇼핑몰 운영하는 거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이거 옆에서만 봐서 그렇지 막상 시작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거지. 처음에는 뭐든지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려줘요. 금방 줄게요. 신우는 제가 돌려 말해서 그런지 제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듣고는 무작정 돈부터 빌려달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해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요. 돈은 못 빌려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에서 돈 구해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일은 가르쳐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거절을 하니 신우는 제가 거절할 줄 몰랐는지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물씬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염치 없게도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옳기도 하면서 나는 왜 못 빌려준다는 건데요? 왜요? 아가씨, 지금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떼쓰고 성질 내봤자 나는 그 돈 못 빌려줘요. 학생 때부터 아가씨가 돈 빌려가서 갚은 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정에 쇼핑몰 열어봤자 절대로 성공 못하니까 그냥 직장 생활해요. 창업하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절대로 아가씨는 감당 못하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써주는 회사 있을 때 조용히 일 다녀요. 저는 아예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싹까지 다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학창시절부터 성실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 성실하지 않은 성격을 여전히 못 고치고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3개월 수습을 못 넘기고 매번 잘리는 듯 했었죠. 그래서 말은 직장 생활에 안 맞다 뭐 어쩐다 해도 몇 번이고 취업을 해도 몇 번이고 잘리니 아예 창업을 생각한 듯 했었어요.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신우는 학창시절 때부터 돈이고 물건이고 빌려주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아이로 유명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학생 수준인지라 큰 돈을 빌려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 돈도 빌려갔다 하면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거금을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무엇보다 정신 못 차리고 매번 무책임하게 사는 걸 좀 고쳐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신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말을 했죠. 근데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자 그때부터 신우는 삐져가지고는 저를 대학교도 안 나온 년이라면서 엄청 무시를 해댔습니다. 신우는 저한테 삐지던 그날부터 저만 보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들 뿐이었어요. 올케, 요즘은 쇼핑몰 좀 어때요? 내가 옳게 생각해서 조언 하나 해줄까요? 대학도 안 나온 머리로 뭐 하려고 들지 마요. 금방 망하기 십상이니까. 자고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좋아서 그 쇼핑몰 잘 되고 있지만 나중에 봐요. 배운 거 다 써먹고 나면 금방 망해버릴걸요? 거기다 사장이 고졸인데 뭐 그 밑에 직원도 뻔할 뻔짜겠지. 고졸들끼리 모여 참 오합지졸 대단하겠어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데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게 요즘 시대에 대학 못 나온 것보다 더 무식한 행동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내 스펙이며 사업이며 다 걱정하지 마요. 쇼핑몰 운영은 대학 나오는 걸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진 노하우로 하는 거니까. 대학까지 나와 가방끈 길다는 사람이 하는 언행치고는 참 무식하네요. 어디 가서 고졸고졸 거리면서 상대방 면박 주지 마요. 바로 무식하고 경우 없다는 소리 들을 테니까. 저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해서 마냥 당하고만 사는 성격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이 대응을 해줬었죠. 그때마다 신우는 제 말빨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고졸이라면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시하는 걸 끝이 아니었어요. 고졸이라며 시작된 무시와 함께 신우 노릇을 하는데 명절 때마다 얼마나 얄미운 신우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누구 솜씨야? 설마 올케가 있어요? 아니 지금 벌써 주부된 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음식간을 이렇게 못 맞춰요. 진짜 문제다 문제. 이래서 사람은 오래 배우고 봐야 한다니까. 대학도 못 나오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거 어머님이 손보신 건데요.
나는 재료만 손질해드리고 어머님이 간 다 맞추신 건데. 아가씨, 제발 경솔한 말투 좀 고쳐요. 아가씨 말 맞다나 대학까지 나왔으면 사람 배운 티가 나야지 왜 그렇게 경솔해요. 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못 나오고 지방에 있는 듣보 나와서 그런가? 참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둘 다 그만해라. 어른들 있는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네 올케한테 뭐 하는 말본세야 그게? 어디서 사람 앞에 대학을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무시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너보다 내 며느리가 훨씬 야무지게 살고 사람답게 산다. 너는 아직도 라면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어디다 대고 고졸대졸 타령이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네 올케 무시하는 행동 해봐라. 너 다 커서 이예비한테 매타작당하고 싶지 않으면 행동 조심해. 시부모님 앞에서 둘이서 싸운다고 혼내기는 해도 항상 점잖으시고 인자하셨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꼽을 줘도 이 두 분과 남편을 보면서 이 집안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혼을 내도 신우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좁아질래야 좁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던 신우와 저는 계속 앙숙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신이 나서는 막 들뜬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한테 들어보니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곧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저 제 인생만 잘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인간이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건드리더라고요. 어느 날 생전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신우와 사이가 더 극도로 안 좋아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냈던 때였는데 다짜고짜 전화가 오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호기심도 일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번호로 차단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기분이 너무나 상해야 했고 원래도 싫은 신우가 그때부터는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나 결혼한다는 거 오빠 통해서 소식 들었지? 우리 그이네 가족이랑 조만간 상견례도 하고 다 할 건데 너는 제발 오지 마라. 특히 결혼식은 절대 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집 격 떨어지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수준이 높은데 너같이 대학교도 못 나온 게 그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 집안 격 떨어진다고 하면서 보겠니. 우리 집안은 우리 엄마 아빠마저도 다 대졸인데 너 때문에 흠잡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우리 보석 같은 스펙진인 집안에 딱 너 하나가 흠이라 네가 나오면 바로 수준 떨어져 버리니까 넌 고졸티 내지 말고 그냥 집에나 처박혀 있어. 이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내가 혹시나 너 눈치도 없이 자리에 낄까 봐 이렇게 선수 연락 줬다. 고맙지? 그러니까 눈치껏 행동해. 저는 전화기를 통해서 흘러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제 앞에 신호가 없다는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바로 면상 앞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이제 호칭이나 존댓말은 어디다가 다 물 말아 먹었는지 그냥 올케가 아닌 동창 대하듯 대하니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신호대우 다 던져버리고 말했습니다. 뭐? 야, 이 교양 없는 게... 됐어. 나라고 네 결혼식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래, 고맙다. 귀찮은 발걸음 안 하게 해줘서 내가 다 고맙네. 근데 그 의사도 네 인성 쓰레기인 거 잘 알고 결혼한대? 내가 봤을 때 네 인성 조금만 겪어도 바로 헐레벌레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뭐 그 사람도 똑같이 성격 파탄자거나 아님 네가 너무 내숭을 잘 떨어 완벽하게 속은 거겠지. 예, 내가 네 인생 위해서 충고 하나 해줄게. 제발 결혼해서는 네 그 거지 같은 성질 죽이면서 살아라. 네 주제에 기적적으로 만난 의사 남편한테 식장 나오자마자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니라 그러고 너라 그런 거야? 아가씨라는 호칭은 어디 갔는데? 너 이제는 내가 웃었니? 웃어? 네가 먼저 호칭 다 잘라먹고 동창으로 대하길래 나도 똑같이 해준 것뿐인데. 나한테 아가씨 소리 들으면서 신우 대접 받고 싶으면
너부터 옳게 좀 똑바로 해. 신우는 역시나 제 반박에 이번에도 잔뜩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데 말빨로 아주 다 이겨져 버렸어요. 저는 저 무시하는 인간 저도 신우로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호칭도 바꾸지 않았었죠. 그렇게 기분 나쁜 전화를 받은 뒤로 저는 정말로 신우의 결혼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려고 했었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신우를 제 가족 범위에서 내던져버리니 오히려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신우 역시 저를 딱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우는 저를 무시를 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선을 못 지키고는 저한테 끝까지 실수를 범했죠. 그날은 명절이었는데 신우는 안 보고 싶어도 시부모님은 뵈야 했기에 시댁을 갔었습니다. 역시나 집에 있던 신우와도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얼굴 봐도 무시하면 되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저를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넘어갔던 저는 신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먼저 신우는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완전 짐승보듯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아,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해. 나가. 당장 나가. 뭐? 다짜고짜 명절 지내러 온 사람한테 나가라니. 아, 내 예비 남편 오기로 했단 말이야. 아, 진짜. 꺼져 빨리. 당장 나가라고. 그 사람이 너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기로 와? 아, 엄마, 내가 오늘 얘 부르지 말랬잖아.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네 올케가 여기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뭘 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너 네 올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어찌 가면 갈수록 더해.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 이 집에 오는 것도 싫겠어. 저리 싫으면 중에 나가야지. 네가 나가 네가.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신우를 맘껏 혼내주었어요. 근데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신우는 더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시부까지도 나서서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데 신우는 온 가족들이 말리는 앞에서 갑자기 저더러 집 밖에 나가라더니 아예 저를 문 밖으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힘주고 버틸 새도 없이 문 밖에 밀쳐진 저를 향해서 돈 3만 원을 뿌리며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고 어디 찜질방을 가 있든 카페에 가 있든 해. 아니면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더 좋고. 눈치가 없으면 타이밍이라도 잘 맞춰야 할 거다냐. 오늘 우리 오빠 오는 날인데 어디 고졸따위가 들어앉아 있으라고 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집 수준 떨어뜨리려 드냔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가지고 어디 콕 처박혀 있어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퇴! 신우는 이렇게 말하면서 급기야는 저를 향해 침까지 훅 뱉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모욕적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신우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저한테는 처음 겪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매번 신우와 싸우면서 무시는 해도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인연이 생겨버린 걸까 싶어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던 저였기에 더더욱 신우와의 관계가 저한테는 무겁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해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아예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마냥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큰 충격에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있는 저를 본 남편이 다행히 신우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제 손을 잡고는 함께 시댁을 나와주었어요. 저희가 나오는 동안에 시부모님도 따라 나와서는 엄청나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당을 지나 시댁 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현실 감각이 돌아왔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남편도 제 손을 잡고는 달래주는데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죄 없는 시부모님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내가 받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집으로 가기 위해 차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근데 신우가 난리칠 법했던 게 그 신우 예비 남편이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던 건지 남편과 대문에서 돌아서자마자 누군가가 차를 끌고 동네로 들어오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신우가 말한 그 의사 남편이 도착을 했는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죠. 시댁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동네가 한적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빤히 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시댁에 가는 게 분명했기에 우리는 그 정체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 신우 예비 남편이면 저한테는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낯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너무너무 찝찝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낯이 있고 찝찝한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랑 전에 내가 알고 있었나 보다 싶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저는 그 인간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힌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놀라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가서도 그냥 넘기려고 해도 그 신우 예비 남편의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본 걸까? 분명히 내가 아는 얼굴인데 싶어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헉 하며 무릎을 탁 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정체가 정확하게 탁 하고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미친 듯이 혼자 미친년처럼 웃었어요. 왜냐고요? 신우의 예비 남편이자 의사라고 알고 있던 그놈은 절대로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찝찝했던 이유. 그건 바로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면서도 쉽게 기억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실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할 때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혼기는 차가는데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고 마냥 연애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남편과는 더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둘이 이별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시작해 남편의 군대까지 다 기다리며 10년의 세월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금방 잊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오래 만났던 남편을 잊지 못해서 열심히 소개팅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하게 되었던 소개팅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신우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웃기게도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저한테는 의사가 아닌 변호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 어필을 했었죠. 뭐 자기가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았다. 지금도 승소율이 아주 높다. 로펌에서 인재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허세가 싫었지만 그래도 당시에 변호사 남자친구 있으면 든든하기는 하겠다 싶어서 몇 번 만나봤었죠. 근데 황당하게도 이 사람이 만난 지 3번 만에 다짜고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약속한다고도 하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애 감정이 들기도 전이었고 그런데다가 아무리 연애 감정이 들었다고 한들 3번 만에 결혼은 너무 빠르다 싶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을 했었죠. 그래도 제가 너무 좋다며 포기를 안 하고 더 만나달라고 하길래 몇 번 데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1~2달 정도 만났을 때였어요. 만나다 보니 나름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고 남자답게 포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마음에 차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도 이미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좀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로펌 그만두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리려면 돈이 좀 든다.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정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하마터면 똑 부러지는 저도 순간 이 사람이 불쌍해 돈을 빌려줄 뻔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었어요. 2달간을 만났어도 이 사람과의 신용까지는 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돈은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잘한 짓이었는지 얼마 못 가서 저는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동창이었는데
그 동창이 저 말고 다른 고교 동창 친구한테도 소개를 시켜줬다가 이 사람한테 된통 당한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사기꾼을 소개시켜준 동창 역시 한패라는 걸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었어요. 이때는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었습니다. 믿었던 동창이 사기꾼과 한패였다니 진짜 사람은 겪어보고 알 일이었던 거 있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여러 동창이 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사기꾼과 한패인 친구가 이 사람을 여러 명한테 소개를 시켜줄 때 직업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기꾼은 저와 만날 때도 그렇고 이 사기꾼한테 당한 친구와 만날 때도 그렇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서로 만나면서도 사진 같은 건 일절 찍지를 않았었어요. 무엇보다 SNS에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사람 성향인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더 알고 나니까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봐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숨겼는지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당하게 된 거였죠. 그래도 사람이 어디 영원한 비밀이 있나요? 사기꾼에게 당한 동창생에게 돈 떼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사기꾼의 정체를 다 알기 전이었기에 얼굴이나마 보자며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인간이 사진을 하도 안 찍으려고 해서 자기가 몰래 찍어놨었던 사진이 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여줘서 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었던 거였죠. 사진을 보고 나서는 저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헤어졌었어요. 그 친구는 사기당했다고 신고를 하긴 했었지만 저랑도 헤어지고 친구한테는 신고를 당한 걸 눈치챈 이 인간이 해외로 도망을 갔는지 아무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묻힌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렸고 그 사기꾼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바로 남편이 저를 못 잊겠다며 바로 결혼하자고 해서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아예 제 기억 속에서 이 사기꾼은 완전히 잊혀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에게 그냥 가십거리 하나 던져줬을 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리가 없었던 거기도 했고요. 그러니 몇 년 만에 봤을 때 그저 낯에 익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잔상만 있을 뿐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를 기억하고 나니까 진짜 월척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기꾼이나 동창이나 다 대단한 게 그 이후에 5년 조금 넘었을 뿐이었는데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고서 이번에는 의사랍시고 등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기가 찼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신우는 돈 많은 사람이라면서 홀딱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 남편에게 말을 해줬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밝히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짓이 고약해서 한번 된통 당해봐야 한다더라고요. 얼마나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그 친오빠의 남편이 저더러 자기 동생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겠어요? 이건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동서는 심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우에게 일부러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신우에게 제대로 그간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었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밝혀야 하나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침 신우와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둘이서 노는 친구들 무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이는 만남이었어요. 그 모임은 평소에 자주 신우가 주선을 해서 만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초대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같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했었기에 저도 같이 가는 줄 알았던 다른 동창에게 연락을 받게 되면서 그 모임을 알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 친구에게도 잠복해 있었죠. 근데 저는 친구들 무리만 만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유난을 떨어대는 신우는 거기에 자기 대학 동창들, 자기 회사 직장 사람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는 술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노는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신우가 자기 의사 예비 남편을 자랑하느라 그 모임을 만든 거였었거든요. 그래도 고교 동창생들만 부른 줄 알았더니만 열심히 유난을 떨어준 신우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제대로 시원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었답니다. 저는 가게 밖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기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들어갈 모임에 껴있으면 신우가 난리를 치고는 또 저를 쫓아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들어갈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대망의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신우 예비 남편이 도착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예비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다들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몰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친구들한테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창 들떠서 신우는 말했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제 예비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 직업이 의사라 워낙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등장이 좀 늦어지게 되었네요. 우리 이제 곧 결혼 날짜 잡고 식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술도 팍팍 마시고 안주도 팍팍 시켜 드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 응원해주세요. 그깟 의사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유세를 떨어대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신우의 행동이 웃긴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들도 신우의 유난스러운 행동이 웃겼는지 막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더해라 더해. 그래야 망신을 당해도 더 팍 당할 테니 라고 속으로 말하며 신우를 열심히 응원해 주었답니다. 어느 정도 소개가 끝나고 개개인으로 정신없이 신우가 자기 예비 남편을 자랑하고 있을 때 저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제가 등장할 만한 분위기가 잡혔을 때 바로 나가서 그 사람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사기꾼 놈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저와는 좀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도 사기친 사람이 많으니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얼마나 많은 여자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으면 제 얼굴을 기억도 못할까요? 대신 자기한테 된통 당했던 제 친구는 알아보더군요. 아니,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게 맞겠네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저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비장의 무기를 데리고 갔죠. 바로 제 동창 중에 그 인간한테 된통 당했던 그 친구를 데리고 갔었답니다. 저는 그 인간과 신우 앞에 등장한과 동시에 저의 비장의 무기를 종적을 감춰 잡을 수 없었던 그 인간 앞에 세워졌어요. 그때부터는 난장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나한테 돈 뜯어갈 거 다 뜯어가고 이제는 의사를 바꿔서 사기를 치고 다녀? 너 오늘 어디 혼 좀 나보자. 야, 이걸 이제 보다니 이 멍청한 것들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더니만 이딴 똥멍청이 같은 수준 덕분에 드디어 내가 네 놈을 잡는구나.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살아보자. 그 사기꾼 얼굴을 보자마자 열이 받은 동창은 바로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흔들어댔어요. 그때부터는 영문도 모르는 신우가 난리가 났죠. 야, 너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서는 행패야. 내 남자친구 가만둬. 그만하라고. 아, 자기야, 괜찮아? 빨리 떼어내라고. 옆에서 동창생 하나 못 맞고는 입으로만 난리를 치고 있는 신우를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멍청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는 대학도 나온 게 사기꾼 하나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이 요란을 떨어? 저 인간 사기꾼이야. 의사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의사 맞으면 의사 면허증 가지고 오라고 해봐. 아마 못 가지고 올 거다.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네가 저 사람 사기치는 거 봤어? 어? 봤냐고. 봤냐고? 너는 내가 그럼 그냥 막무가내로 이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네 수준은 바닥이구나. 바닥이야. 대학만 나왔지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나를 무시해? 너 오늘 내가 네 인생 구제해준 줄 알아. 네가 감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급기야는 이제 저한테 달려들 기세로 이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는데 저는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저는 증거 없이는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신우 앞에서 그 동창생이 절대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했던 이 사기꾼을 몰래 찍었던 사진들을 싹 보여줬어요. 실은 제 동창생이 연애를 할 때 좀 집착도 있고 워낙에 푹 빠져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사진 찍기 싫다던 당시 지 애인을 몰래 찍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남자친구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찍었다지만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절대로 예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었지만 꽤나 큰 돈을 사기당한 친구가 신고를 해도 이미 이 사기꾼이 해외로 떠나버려서 잡을 수 없었기에 언젠가는 잡겠다며 그 증거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신우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꼼짝없이 잡혀서는 미리 신고를 했던 경찰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죠. 저는 여기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신우에게는 망신만 주고는 그 남자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저와 사기당한 동창생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한 우리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하나 더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한 신우는 완전히 팔짝 뛰면서 엉엉 울며 집에 갈 줄 알았어요. 아니면 망신을 준 저를 욕하면서 달려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응까지 다 생각을 해놨었는데 글쎄 신우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그 사기꾼을 연행하고 있는 경찰들한테 가서 빌어대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선생님, 저 사기꾼이 제 돈도 가지고 갔어요.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갔다고요. 이 인간 잡혀가면 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거 당장 돌려놓게 해주세요. 제발요. 야,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고 가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알고 봤더니 신우는 이미 그 인간한테 자기 돈을 다 뜯긴 이후였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 인간한테 넘긴 신우는 그 사기꾼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솔직히 말해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신우는 그 사기꾼에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사기꾼은 순리대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죠. 그 사기꾼이 잡혀 들어가 형을 당하면서도 결국에 신우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미 그 돈을 다 탕진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동창한테도 사기를 쳤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그 남자는 그 죄까지 다 걸리게 되었고 그것 말고도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친 것이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깜빵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동안에 사기를 당한 신우는 완전히 코가 쏙 빠졌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시댁 부모님께도 엄청나게 혼이 났었어요.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을 리가 없었던 신우는 그 사기꾼한테 홀딱 넘어가서는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줬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시댁에 다 알려지면서 혼이 난 신우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신우가 한동안 저를 엄청나게 미워했었어요. 진작 말해주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망신을 줬다 이거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사기당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찬밥 신세가 된 거라고. 감히 나를 망신시키고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내 올케라고 할 수 있냐고. 말은 바로 해야지. 사기는 그 인간을 너한테 소개시켜준 걔랑 그 사기꾼 때문에 당한 거고 거기에 넘어간 건 너잖아. 그래서 찬밥 신세 된 거고. 어떻게 그게 다 나 때문이니? 오히려 내가 너 더 당하기 전에 미리 구제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야? 웃기지 마.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제 내 올케라고는 생각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앞으로는 서로 모르는 척하며 살자.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자.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나를 올케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네가 먼저 시작했었어. 돈 안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찬밥 취급했던 것도 다 너라고. 네가 다 시작이었다고. 그동안에 시비를 건 것도 다 너야. 네가 시작이라고. 그러니 모르는 척 손절은 네가 아니라 내 쪽에서 하는 거야. 알아들어? 저는 이렇게 다다다다 할 말을 다 해버리고는 그 뒤부터는 정말로 신우와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신우도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자기가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많이 우울했는지 저를 건들지도 않고 한참 기운 없이 지냈었죠.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났을까요? 여전히 신우와는 냉전 상태였고 앞으로도 풀릴 기미가 없었던 신우가 어느 날 먼저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예상해보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기 올케, 내가 미안하게 됐어요. 솔직히 올케가 그렇게 그 인간 정체 안 밝혀줬으면 아니었으면 나 거기다가 돈 더 줬을 거예요.
실은 그때 모임 때도 이미 며칠 뒤에 돈을 더 달라고 한 상황이었어서 여기저기 빌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 덕에 그 돈은 안 줄 수 있었어요. 내가 망신당했던 게 쪽팔리고 그냥 사기당한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인데 그걸 또 올케가 먼저 알아챘다 보니까 올케 보기에도 창피하고 괜히 심술이 나서 좀 못되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올케한테 좀 심하게 하긴 했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해요. 나 올케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서 더 못되게 했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좀 심하게 했던 거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왔길래 사과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앞으로 계속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 친한 건 아니었어도 이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천천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나도 불편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해보니까 다 내 잘못이었더라고.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이니 내 사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이유도 없이 찾아와 사과를 하는 게 매우 의심쩍었었는데 들어보니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도 올케한테 심한 부분들이 있었고 마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 좋은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던 찰나였기 때문에 되려 신우의 사과가 반갑더라고요. 뭐 나도 다 잘한 건 없으니까 나도 사과할게요. 근데 아가씨가 날 너무 무시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밖에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분명히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 사과할게요.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내 사과 받아줘서.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였으니까. 앞으로는 무시 절대로 안 할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기꾼 잡아줘서 고마워요. 올케 덕분에 나 늦게나마 구사일생할 수 있었어요. 급기야 신우는 말을 하다 말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우는 저한테 한 번도 무시하는 언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동안 못되게 군 게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더는 신우에게 악감정 없이 그냥 동창으로서 시댁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신우는 지금 빚냈던 거 갚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히려 사기당했던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는 지금은 그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부디 이 관계가 또 다시 틀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기를 바라는 중이랍니다. 우리 사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